그래. 안녕 한슬아. 축하. 아유 오랜만에 밝은 에너지의 국화였다. 밝은 에너지래. 저 부계고 맨날 국화 먹당 먹는다가. 아니 그러니까 부계고에서는 이 부계고 부강교구반에서 밝은 에너지를 듣고 있네요. 자 일단 작가부터 너무 유명한 사람 김시습에서 조선전기의 문인호는 매월당 요게 포인트야.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 생육신. 그럼 생육신은 누구를 따랐던 사람이지? 아나? 생육신, 사육신? 네. 단종이. 그렇지. 아니 둘 다 단종이야. 생육신은 살아서 끝까지 지조절기를 지킨 거고, 사육신은 죽음으로써 지조절기. 그래서 대표적인 사육신이 이제 성산문이 있고, 김신이는 대표적인 생육신 중 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선비가 되고요. 그럼 작품 속에 니들이 잘 알아야 돼. 작품 속에 그 생육신이 됐든 사육신이 됐든 작품을 쓰면서 단종을 향한 그런 그리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누가 밉다, 세조가 밉다, 요런 게 드러내거든. 이 작품 또한 약간 세조를 까는 약간 그런 게 있어. 사랑 이야기인데. 그래서 일단 생육신으로서 세조에 대한 미움 알고 있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 이건 필요 없고, 주요 조서로 뭐가 있대? 금오신화라는 게 있다고 했거든. 금오신화. 이 금오신화라는 게 여러 스토리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야. 그냥 단편 소설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금오신화 알고 있습니까? 어떤 작품인지? 아니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최초 이런 거 들어간 거 외우는 거 좀 좋아하지 않나? 그치?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알아요? 통일동전. 왜 이거는 잘 알면서 우리 금오신화는 모르죠? 국민정음이에요? 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에요. 자, 금오신화의 의의는 뭐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소설을 낸 거? 한문 소설.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이 이생규장전이 이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이야. 그럼 이생규장전의 의의는 뭐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소설이다? 한문 소설이다 라는 게 의의가 되겠지. 이생규장전의 의의 자체가 참 재밌어. 이 이야기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정리 위에 한번 하고 갈게. 그럼 갈래?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야. 자, 그렇지.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로 이거는 국문 소설이다라고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거기서 이제 낚이는 거야. 한글로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 한문 소설을 뭐 해놓은 거야? 풀이해놓고 번역한 거지. 이거 자체가 국문 소설 안 되고요. 또한 여기 일어나는 게 정말 비현실적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정기성이 있다 해서 정기 소설이라고 해. 정기적인 성격이 있는 거. 자, 그리고 성격 미리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정기소설이니까 정기적. 얘기할게. 이 정기적은 그냥 바꿔 말하면 뭐? 비현실성을 이제 정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뭐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고 뭐 이딴 것들이. 자, 그래서 정기적인 성격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야. 두 사람. 낭만적. 이성적도 있나요 혹시? 있을 거야. 낭만적인데 이 사랑은 안타깝게도 비극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거 해피엔딩 아니라 비극적이라는 거 알아두고, 또한 그리고 요거 세트로 외울게. 한문 소설이면 정기 소설이면 거의 그냥 목록 자체가 고전 소설이 되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알기 그냥 옛날 거 다 고전 소설이야. 그 고전 소설이란 거 안에서 이렇게 갈리는 거거든. 됐지? 그래서 1894년 이전 거 다 고전이고 1894년 이후에는 근대 현대 소설이 나오는 건데, 고전 소설의 시점이 다 똑같아. 무슨 점 나올 것 같아? 자, 시점의 개념을 알자. 시점은 몇 인칭과 몇 인칭 나는지? 1 아니면 3. 근데 우리 고전소설 읽으면 뻔히 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소설 없거든. 거의 다 3인칭이야. 그럼 3인칭은 또 뭐하고 뭐로 나뉘지? 관찰자랑 전지적. 천지적. 그래서 고전소설은 그냥 외우세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거의 다. 그래서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나오겠구나. 자, 짧게 주제를 쓰고 바로 부분 들어가면, 자,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야.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 할 수 있겠니, 효진아?
못해? 이누야샤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약간 근데 좀 약간 몰라 이걸 갖고 내가 만약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 무서운 호러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무서운 호러 영화. 호러. 어떻게 호러가 나와요? 자 일단 제목의 의미부터도 뭔가 이상해. 자 우리 요 생자는 그냥 선배를 지칭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선비 그래서 우리가 허생정 기억나? 그건 허시성을 가진 선비인 거야. 김생 나오면 김시성을 가진 선비인 거고. 됐지? 그래서 이 시성을 가진 어떤 선비. 규장의 의미가 이 담장자에 엿볼 규자거든. 그러면 담장을 뭐하다? 엿보다. 담장 안을 몰래 엿보다. 밑에 그림 보여요? 네. 지금 이생이 뭐 하고 있어요? 예뻐요. 엿보고 있어요. 그죠? 엿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목이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거야. 자, 그래서 가볼게요. 부분 자체. 일단 두 사람 봅시다. 이선생 18살의 양반가 자제로 글재주가 뛰어나 일찍이 국학에서 수학한 사람이고 최여인 명문가의 교수로서 자수와 시에 능하여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그럼 선녀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저렇게 담장안을 엿보며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자, 가봅시다. 이 두 사람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 자, 송도에 개성의 옛 이름 고려의 수도. 송도니까 그럼 개성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보면 뭐? 공간적 배경이 되겠지. 공간적 배경. 국학에 다니는 이 선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규장 여기 제목의 의미가 나오고 자 이렇게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연을 보게 된 거거든. 그리고 바로 최연의 아름다움이 매혹됐어. 말 그대로 그럼 이 제목의 의미는 두 사람의 사랑이 뭐 됐다 이제 시작되었다 라는 의미로서 담장을 엿보면서 최연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선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여기 잘 들어야 돼 깊은 사랑에 빠져요. 근데 우리 옛날 작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슬이가 시집 갈 거야. 조선시대 때 연애해서 시집 갈까? 그러면 부모가 정해준 인연대로 시집을 가는 거잖아. 누구 집 아들하고 해라 하면 가는 거야. 아들 입장에서도 뭐야? 그렇지. 누구 집 딸내미랑 혼사가 잡혔다. 거기로 이제 장가 가거라. 이거 끝이거든. 근데 얘네는 지금 부모라고 없이 둘이 사랑에 빠진 거거든. 여기서 우리는 옛작품에 나오는 게 이게 자유연애 사상이라고 그러거든. 지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러니까 파격적인 거지. 그 당시 이렇게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아버지는 이선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난다. 자 여기서 이들이 알아야 될 거 이 아버지로 인해 두 사람이 뭐 하게 된 거야? 헤어지게 된 거야. 이들에게 닥친 근데 이걸 꼭 써야 돼. 첫 번째 시련이야. 그러면 시련이 계속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계속 닥칠 거야.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선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선생의 아버지는 이선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말 그대로 니네 집안 따위가 우리 아들 서울대인데 이거지 지금. 그러나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선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것 때문에 너네 위에 그 경북대 수의학과 갔던 여기서 한 문제 틀렸거든.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부대어랑 싸우려고 했지만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하셨느냐. 본문이 이거잖아. 그치? 그럼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 이 첫 번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최여인보다 이선생은 맞아. 문제가 뭐였더라? 오케이. 최여인과 이선생을 비교하는 문제였거든. 이선생은 소극적인데 반해 최여인의 적극적 행동으로 두 사람은 제외를 하게 된다. O일까 X일까? X거든? 근데 O라고 해서 왜? 내가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 왜? 해서 그 학생이 가서 아니 선생님 이게 최여인이 부모가 설득했는데 어떻게 최여인의 적극적인 모습이 나와요? 했더니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병이 났으니까. 아니 최여인 부모가 설득한 건 최여인이 졸랐겠지. 그렇게 해달라고 부모님을. 미친놈 아니야? 그니까 나 그래서 교육생이야. 와 그때 사람 많았지. 그래서 어쨌든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어. 너무. 그래서 어찌됐든 여거도 니네 학교 쓸 때 잘 들어봐. 그냥 만약에 그때 당시에 선생님 지금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거든. 지금으로부터 승훈이가 몇 살이지? 24살. 너네 수의학과 다니는. 저희 중3, 아니 저희 이제 고1 올라갈 때 대학 가셨어요. 저희가 지금 고2니까 20. 그렇지. 그럼 2년 전? 2년 전 때 고3이었나? 그렇지. 2년 전 고3이었던 선생님. 잘 생각 찾아봐봐. 가시면서 민정쌤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일단은 패스. 오케이. 니네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선생과 최여인은 혼이 나요. 이제 그러면 이 첫 번째 시련을 일단 극복한 거. 일단은 극복을 했어. 근데 내가 저거 첫 번째라고 했지. 자, 행복한 시간을 부른다.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어떻게 됐다? 죽었어. 그리고 이서생만 살아남게 됩니다. 두 번째 시련. 요양원에서만. 그렇지. 요약본에서만 두 번째 시련이야. 이 부부에게 총 3번의 시련이 옵니다. 자, 어찌됐든 또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린 알아요. 최연 지금 어떻게 됐다? 죽었습니다. 이서생은 홀로 살아남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살았냐면 이서생이 그때 다른 데 가 있었거든. 그때 막 홍군적이 쳐들어와서 지금 부모 죽이고 막 다 죽이는 때 이서생은 살아남은 거야.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부족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이너스가 되겠지. 도적의 무리니까. 그리고 얘네가 이제 시련을 주는 요인이 되겠지. 두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요인으로서 두 번째 시련의 요인들.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어. 그럼 옆에 쓰면 집안이 완전히 뭐가 된 거야? 폐허가 됐지. 폐허가 된 집을 뭐하고 있는 거야? 묘사하는 거잖아. 말 그대로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엔 쥐들이 울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라고. 그치? 그럼 이걸 바라보는 이서생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슬프겠지. 그럼 이런 묘사를 통해 이서생의 슬픈 마음을 뭐 시킬까? 불러일으키겠지. 환기시킨다라고 하면 되겠지. 저 집의 모습 자체가 이서생이 더욱더 슬픈 마음을 환기시킬 거야.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안아서 지난날의 즐거웠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뭐만 같아? 다 꿈만 같아. 요거 관련 사자성어가 일장 춘몽. 그래서 이거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거. 아무리 봄날이라도 그건 한순간의 봄의 꿈일 뿐이다. 정말로 허무함을 느끼겠지. 와, 사랑하는 마누라 없고 부모님 죽고 장인정모 다 죽고 밤중이 됐습니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갑자기 뜬금포이 없이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고 있어. 자, 말 그대로 니들이 폐허를 탐험하러 갔다고 생각을 해봐. 야, 뭐야 별거 없네 이 시간 이러고 있는데 저쪽만 뭔가 달빛이 쫙 비추고 있어. 저쪽 구석에서만 뭔가 저쪽 구석에서만 빛이 살짝 보여. 아니면 텅 빈 학교를 가는데 저쪽 문이 살짝 열려있고 거기서 불빛이 나오고 있어. 그럼 뭔가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 아닌가? 근데 갑자기 지금 달빛이 들보를 비추면서 지금 현재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될 비현실적 그 사건이 이제 전개하려고 배경을 저렇게 설정한 거야. 뭔가 두근두근 요런 거. 됐어? 자, 비추고 있는데 난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내가 만들면 호러를 만들 거라고 했지. 투벅. 그 소리는 멀리서 차차 가까이 다가 니네가 불탄 집이야 지금. 아무것도 없네. 거기 그냥 하고 앉아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불빛 비추면서 저기서부터 처벅 이렇게 다가온 거잖아.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엥? 우린 알고 있어. 아내가 어떻게 됐죠? 죽었죠. 이렇게 죽었는데 나타나는 걸 우리는 최여인의 환신이라 그래. 지금 다시 부활해서 나타난 신체.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이렇게 환신했다는 게 현실성이야, 비현실성이야? 비현실성. 이거 자체가 지금 정기적 요소잖아.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이 최연의 환신이 갖는 의미가 아주 중요해.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을 작가는 뭐 해버린 거야? 살려낸 거거든. 즉, 첫 번째 의미, 두 사람의 사랑의 성취. 이 사랑이란 걸 끊을 수 없어. 이 사랑의 성취를 위한 의도적 장치고. 한마디로 두 사람의 사랑은 뭐도 가릴 수 없다. 죽음도 가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잘 봐. 이게 김시슬이 썼다고 했지. 네가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아.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씩 더. 이 서생은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도 내가 맨날 이거 이승규장교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이거.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 됐지? 말 그대로 다 찍힌 그걸 봤거든.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감이 없어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여대가 알아야 되는 게 이성적 판단으로는 지금 그냥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야. 저 앞에 있는 사람인데 부인일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귀신이잖아. 지금 귀신이 나타난 거야. 이성적 판단으로 이 여인이 지금 나타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성적 판단보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떤 거야? 더 큰 거야. 앞선 거야. 됐어? 즉 이성과 감정 중에 뭐가 앞선 거야? 감정이 앞선 거야.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교훈으로 생각하세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면요 비극적 경마는 예고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인생에 살면서 이성적 판단을 내려야지 감정적 판단이 앞서면 이건 끝은 항상 안 좋아요. 맞잖아. 우리 항상 이성적으로 살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말대로 이성적 판단으로 효진이가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집안이 파탄이 나서 1억만 빌려주세요. 근데 내가 이성적 판단을 1억을 빌려줄 경우 받을 경우의 수가 없는 거야. 경우의 수가 없어. 이성적으로 내가 다 판단을 내렸는데. 근데 사랑하는데 효진이 내 제자니까 줘. 그럼 난 빚쟁이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1억이라는 게 빚이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항상 이거 생각하고 부인은 어디로 필요하나요? 목숨을 보존하였소. 여인은 이 서상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 가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어떻게 살아났는지 한번 들어보자.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우리 많이 나오는 그 시서라는 건 시와 글이야. 시와 글. 시 배우고 글 배우며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겠습니까?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서류적 표현으로 집 밖의 일 이런 거 몰라. 나 아주 곱게 자랐어. 도덕적 여자였어. 근데 난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다시 한번 뭐의 의미? 제목의 의미. 그리고 이 제목은 두 사람의 뭐의 시작? 사랑의 시작. 이걸 얘기한다고 했지. 남녀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녀간 사랑 이런 거 안 가르쳤을 거 아니야. 법도 이런 것들은. 근데 당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와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다.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그럼 여기서의 가약은 무슨 약속을 맺었다는 건가? 부부가 되자는 약속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 했는데, 즉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100년이에요. 그래서 요거 100년 해로. 그래서 부부와 관련된 사자성어. 야, 부부가 되어 한평생 사이좋게 지내려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뜻밖의 닥쳐오는 불행. 그럼 마이너스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를 얘기할까? 그렇지. 그 새끼들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구렁에 넘어지다라는 건 이제 죽을 줄. 죽음을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죽음을. 알았겠습니까?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끝내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대. 자, 그런 말 그대로 이 여자가 죽은 이유 뭐를 지키다가? 그렇지, 정조를 지키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 니들도 교과서에 실리는 그 소설의 원본 전체가 실리는 게 아니야. 많은 게 생략돼서 실리거든. 실제로 이게 딱 홍건적이 침입을 해서 말 그대로 이 최여인을 겁탈을 하려고 했어. 근데 겁탈을 하려고 했는데 최여인이 품에 안고 있는 은장도를 꺼내서 야, 이 개 이리 같은 새끼들아, 니들에게 내가 겁탈당할 바엔 차라리 개돼지의 먹이가 되겠다 라고 막 도발을 해요. 니들에게 내가 겁탈당할 바엔 차라리 개새끼의 먹이가 되고 돼지 새끼의 먹이가 되는 게 낫지 했더니 홍건적이 실제로 온몸을 다 조각조각 내서 개돼지의 먹이로 던져요. 그렇게 죽입니다. 진짜 처절한 죽임을 당한 거야.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여기서의 천성이란 말은 운명이란 말이에요. 운명.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궁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이른 새가 되고 만 것이에요. 비유적 표현이지? 그럼 누굴 비유하는 거야? 짝이른 새가 되고 만 거래. 뭘 비유했을까? 그렇지. 최여인의 처지를 비유하는 게 되겠지. 최여인의 처지를 짝이른 새의 비유.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없어지고 이렇으니 피곤한 혼백이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건 다행이다. 그럼 가치관을 알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다. 치욕 면한 건 다행이다. 그 말 그대로 여기서의 가치관, 정조를 지키는 거와 생명 중에 더 중요한 가치관은 뭐다? 정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가치관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다. 그래서 치욕을 면한 건 다행이다. 그렇지만 뭔가 한이 남겨져 있어. 뭐가 남았느냐?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 이거야. 정조를 지킨 건 나 다행이야. 생명을 잃는 게 차라리 나았어. 그치? 근데 왜 산산조각이 난 내 마음? 이생과의 사랑도 끝난 거잖아. 당신과의 사랑도 끝났기 때문에 내 마음은 다 산산이. 누가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뭐가 맺혔을 것 같아? 강하게 한이 엄청나게 맺혔겠지. 뼛속까지 한이 맺히다. 사자성어 아나? 오, 각골? 각골 남마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잊지 못한다는 거고, 각골 두만은 한이 맺혔다고. 이 뼛속까지 너무나 한 맺혀 있다고.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여기 잘 봐, 그 옛날에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즐거웠는데 지금은 비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흥이 다하고 슬픔이 오다라는 사자성어야. 흥이 다하고 슬픔, 그건 완전 반대지.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오다가 고진감래고, 그 고진감래에 반대되는 사자성어야. 흥이 다하고 슬픔이 찾아오다. 진래요 혹시 저? 진이랑 래. 그렇지, 당연하지. 희. 흥이 다하고 흥, 진, 슬픔이 찾아오다. 비례. 그래서 이걸 흥진비례
세상 일은 순환된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를 불어왔다. 아까 나 봄의 상징성 얘기했지. 그치?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로 불어왔다는 건 이제 평화로운 시절. 왜? 그 새끼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 홍건적이 다 물러갔겠지. 다 물러갔으니까 제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남궁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3세 전세, 현세, 내세의 세 가지. 이거 믿는 거 어디야? 불교야. 3세의 연을 믿는 건 불교야.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남군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남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성적 판단이 빨랐다면 너 하고 갔어야 됐지. 넌 귀신이야. 너의 세상으로 가. 여긴 산 사람이 살아야지. 아니 넘기지 말고. 맞지. 이 남군이 너무 F야. 너무 F야. T 쪽으로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니들이 알아야 될 거야. 모의고사 꿀팁. 어차피 이제 모의고사 곧 보조에 만약 고전 선문 나왔는데 뭔가 이거는 좀 쉽게 나와있지만 조금 약간 어렵게 막 써진 글자들 있잖아. 막 어렵게 써가지고. 근데 일단 대사가 존나 길잖아. 말 그대로 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이야. 그치? 서술자보다 더 많아요. 요랬을 때는 그간의 삶 또는 그간의 사정을 독자들에게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맞는 거죠. 거의 읽기 귀찮아도 저게 선지에 나오면 이건 맞겠다. 이건 맞겠다 라고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영훈이 한수인데 이 선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갑시다.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고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근데 이 선생 저 새끼도 웃긴 새끼야. 이거 이야기가 가산을 비치자 재산 어디 갔어요? 그지? 말 그대로 자기 집 재산도 있고 그 집 쪽 집안에 재산도 있으니까 다 불타고 이랬으니까 여유는 많았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이 옛날과 같았다. 그럼 여기서 잠자리를 하는 건 부부간의 잠자리지. 부부간의 잠자리. 그래서 남녀간의 그런 잠자리에서의 즐거움을 운우지정이라 그래. 남녀간의 잠자리에서 즐거움은 운우지정. 그 아까 그 페어에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 아니 그러니까 정적이지. 이런 거 있잖아. 딱 들보 비추고 이 여인이 딱 등장하면서 무너졌던 집들이 턱턱턱. 엘사 아니에요? 우리 새끼들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들어야지 뭘. 말 그대로. 이튿날 이거 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쫙 외쳐요. 이튿날 여인은 이서den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어.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고를 거들고 각각 금은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고상기승에 합장하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바쳤다.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유교적 가치관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거야. 어떤 관점에서? 그렇지, 효. 그 이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됐니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자, 그럼 여기서도 봐야 될 것. 이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아요. 자, 이 서생 이게 어디 다니던 애였지? 국학.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엘리트 학생이었어. 공부 되게 잘하는 애. 그냥 얘가 시험 봤다 보면 그냥 벼슬 딴 놓은 당상이야. 근데 지금 얘는 그럼 정리한다면 부귀공명과 사랑 중에 뭐를 선택한 남자? 사랑을 선택한 남자지. 그러니까 결말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때 너 했어야 됐어. 했어야 됐어.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 세상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 친척과 손님의 기름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야. 문 닫고 안 나가다. 두문. 불출. 그러니까 문을 닫고 바깥 출입을 안 하라. 늘 아내와 함께 시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 날 몇 해가 지나 어느 날 저녁에 여인 이서생이 말했다. 오 갑자기 잘 지내다가 또 무슨 말 하려고.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 요게 중요한 포인트. 3번이나 가약을 맺었다는 말이 왜 3번이 나올까 알아? 첫 번째 인연이 뭐였어? 담장 넘어. 두 번째 인연은 부부로서의 인연. 세 번째는 그렇지 좀비로서의 인연. 요렇게 되겠지. 3번의 가약.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 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다. 자, 요거 우리가 좋은 일에는 뭔가 방해되는 일들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막 그래요. 항상 행복하게 와 이게 아니야. 뭔가 터져.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항상 좋게만 살 수는 없잖아. 뭔가 중간중간 일이 터지거든. 그래서 이런 걸 사자성어로 호사 들어봤나? 다마라 그래.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끼일 수밖에 없다. 하고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 선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지.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지.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3번째 시련 등장. 데스티네이션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련 주고 해결하고 시련 주고 해결하고. 하느님께서 저와 남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 아무런 죄악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잘 끊어봐. 그래서 나를 뭐 시킨 거야. 자, 그럼 저게 뭐야? 바로 최연이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잖아. 그치? 근데 뜬금포 없이 그냥 하느님이 떡 해서 살려줬어요 이러면 말이 돼야 안 돼. 근데 그래 그럼 살아갈만 하네. 요런 걸 우리 그럴 수 있어 라는 성격이야. 뭐라 그럴까? 우리 드라마나 보면은 막 갑자기 남자들이 칼 맞고 뒤졌는데 지나가던 뭐 자동차가 칼을 치고 지나가서 살아났어. 와, 저 작품 존나 못 떨어진다. 그렇지. 요게 지금 사건 연건에 개연성을 부여해 주는 거야. 들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구나. 잠시 남군을 배워 시름을 풀게 했던 거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며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유혹해놓고. 진짜 짜증나.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명확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나도 빨리 뭐 성불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재미 다 보고. 그렇지.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룰 수 있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어.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옥루충곡에 맞춰 노래를 지어 부르며 이서생에게도 술을 권했다라는 거야. 도적대 밀려와 처참한 싸움 더해. 그럼 저기서의 도적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홍건적들 얘기할 것이고. 뭘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자, 우리 원앙이 뭐를 상징하는 줄 알아요? 부부를 상징하는 새야. 부부 상징하는 새. 그럼 여기서 연결하면 짝 잃었네니까 이 원앙은 결국 이씨와 최씨 둘을 얘기하는 게 되겠지. 부부를 상징하는 새로서. 여기저기 흩어진 애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도 할 것 없네. 그 다음 거 보면 이거야. 슬프다. 이내 몸은 뭐가 될 수 없고 무산선녀가 될 수 없고. 자, 말 그대로 이 말은 뭐냐? 나는 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됐지? 무산선녀 이야기는 뭐냐면 초나라 왕이 있었는데 무산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근데 선녀가 그 신데렐라야. 12이 되니까 가야 된대. 그래서 선녀니까 하늘로 가겠지. 그래서 이제 초나라 왕이 내가 당신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당신을 만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거든. 뭐 질문했다니 뭐 보이스피싱 당했을 수도 있고요. 사기당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무산선녀는 될 수가 없다는 게 나는 무산선녀가 같다 다르다. 그렇지. 대비된다 이제. 한마디로 나는 다시는 당신을 이제는 더 이상 뭐한다? 못 본다. 만나러 올 도리가 없다.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지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늑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른 걸 좀 공부해야 돼. 자, 중요한 건 노래를 지어 부르며 하면서 이 노래가 삽입됐다 그러거든. 노래 또는 시가 삽입됐다 그래.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특징이야. 노래 또는 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 풀 때도 적용이 되는 거야. 저 노래를 통해서 인물의, 등장인물의 그 정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인물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즉 정서적인 그런 여운, 아, 쟤 저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요 상황 자체를 좀 시를 통하니까 좀 약간 서술하는 것보다 함축적으로 표현하니까 좀 더 낭만적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 됐어?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특징. 이게 어떻게 보면 서사갈래잖아. 그치? 서사갈래. 소설이란 말이야. 이 서사적 전개. 읽다 보면 조금 따분할 수도 있어. 됐어? 그래서 이 서사적 전개 속의 사건 전개에 단조로움을 탈피한다 그래. 약간 오 신선한데? 시가 들어가서 너무나 단조로웠었는데 이렇게 조금 신선한데? 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결말. 이렇게 시를 부르고 난 뒤에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의 목이며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서생도 또한 슬픔을 받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왕천으로 갔으면 하여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어. 지나가는 아이를 갖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말 그대로 우리 집안 멍했다. 그렇지. 그 사자성어 또 이 이생규장증이 사자성어 문제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야. 통일락산되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애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했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을 했소. 그것이 부인이 천성이 순유하고 인정이 두터운 떠인이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을까? 자, 제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있던 건 뭐냐? 홍건적이 난이 터졌지. 그래서 홍건적이 막 이 마을을 습격한 거야. 얘는 다른 데 나무를 하러 갔다고 갔거든. 아, 다 나무인가? 어쨌든 다른 볼일이 있어 갔다가 돌아오는데 홍건적이 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있는 거야. 나 이 숲풀에 숨었어. 숲풀에 숨었는데 자기 집으로도 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가장이잖아, 이 집안에. 근데 자기는 계속 뭐 하고 있던 거야? 숨어있던 거야. 집으로 뛰어갔어야 되는데. 집으로 뛰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부인, 부모님, 어떻게든 뭐든 막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숨어 있었어. 그래서 그 사실이 계속해서 뭐 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자책감, 내 책임이다 라는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야.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게 어떻겠소? 여인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실려있으니 이렇게 오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야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낭군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거다. 자, 그러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 즉 자신이 가야 되는 당위성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당위성이라고 그래. 그걸 얘기한 거야.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낭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나라다 마침내 눈물을 감췄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 여보야 행복해. 난 간다. 이런. 이 선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부를 거저 부모의 분노 곁에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렸다. 그 이 선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라도 2달 만에 그도 어떻게 아니 결과 같이 아 이제 안녕히 가세요. 나도 같이 가. 두고 그게 더 비극된 결말. 안돼 한슬아. 저때 사상관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살은 아주 큰 죄악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도 자살하면 가장 거기로 떨어지잖아. 안 좋은 지옥으로 보내버려 부처가. 이 선생 말고 안 해요. 아내가 어떻게 같이 가? 어차피 그 명부에 올랐을 거 아니에요. 2달 만에 죽은 거면. 그럼 그 명부에 이름이 있는 걸 알면 2달만 같이 있다가 어차피 때 되면 죽을 테니까. 아 같이 근데 가면 그러면 되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안 죽었겠지. 다른 요인으로는 죽지 않을까? 어쨌든 아니. 아니 니들이 나중에 열리게 할 텐데 작가는 이 사람 꼬라지가 보기 싫었나 봐. 싹 다 죽여버려. 그 이유는 이따 설명할게. 솔로가 아니라 이 멍청. 여기서 솔로 수립이야.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떠났다 하고 이 2사람 이야기 끝난 거야 지금. 끝난 거야. 스토리 한 편 끝났어. 여기 잘 봐.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요게 이야기 밖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끝났고 그 밖에 전해 듣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야. 그럼으로써 이들의 절개라는 주제 의식을 더욱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겠지. 됐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핵심 포인트거든. 니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이게 무슨 소설을 했지 내가? 한문소설. 그리고 또 큰 맥락에서 고전이거든. 니들 알아야 돼. 고전 소설은 무조건 우리 공식적으로 믿는 거 결말이 해피엔딩이야. 고전 소설은 대부분 해피엔딩이야. 근데 얘랑 운영전 얘 2개만 비극으로 끝나요. 운영전도 비극으로 끝나요. 니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 왜 작가는 단종 때문에. 고전 소설의 전형성, 그 고전 소설의 전형성이 뭐다? 행복한 결말이거든. 그 전형성을 지금 뭐 해버린 거야? 탈피, 벗어나버린 거야. 그래, 그럼 뭐냐? 결국 현실에 대한 저항이야. 그러니까 다 쓰고 난 이제 사람들은 저 사람의 러브스토리 죽어서도 사랑을 하네. 근데 읽다가 뭐야? 간다고? 이렇게? 뭐야? 얘도 죽었어?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가는 그냥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이런 현실. 요렇게 저항하고 자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생주장전 끝! 우와.